미소 짓는 너도 좋은 걸. 봄이 지나는 길을 따라서 가벼워진 발걸음. 지쳤던 일상들을 멀리 떠나도 좋아. 우리가 찾던 완벽한 하루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 같아. 나의 마음속에 네가 가득한 오늘 맑은 하늘 아래 들려온 노랫소리. 우리 함께 부르는 멜로디. 봄을 가득 채운 You're my everything. 손으로 만든 그늘이 정말 귀여워. 잔디밭에 앉아 뭐 좀 마실까. 봄이 머무는 곳 네 곁에서 커져가는 설레임. 속상한 마음들을 멀리 떠나도 좋아. 한 걸음 다가와준 너를 위해 사랑을 준비했으니까. 나의 마음속에 네가 가득한 오늘 따스한 바람에 실려온 노랫소리. 우리 함께 부르는 멜로디. 봄을 가득 채운 You're my everything. You're my everything. 꿈처럼 오늘 지나가도 함께 눈 맞추던 순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 우리 마음속에 설렘 가득한 오늘 따스한 바람에 실려온 노랫소리. 우리 함께 부르는 멜로디. 봄을 가득 채운 You're my everything. You're my everything. 네, 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뉴스데스크 프리데스크의 윤효정입니다. 네, 엄정원입니다. 오늘은 스텔라장의 인생 봄날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날씨가 여름이에요. 봄이 아니에요. 날씨가 네. 너무 화창하고 미세먼지도 없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제가 기온을 봤거든요. 네. 몇 도였는지 아세요? 보셨어요? 24도까지 올라간 28도. 네. 그랬나요? 와, 28도면 진짜 여름 날씨. 여름 날씨죠. 네. 근데 또 여름처럼 막 찌는 더위는 아니었고 맞아요. 그냥 봄 바람은 날씨, 좋고, 네. 봄 내음 나고. 근데 제가 지난 좋았습니다. 겨울에 프리데스크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겨울을 좋아하는 줄 몰랐는데 겨울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깨달았어요. 이런 얘기 했는데 여름을 좋아하는 줄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햇살이 너무 좋으면서 나 여름 좋아하나 봐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든 계절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하다가도 네. 7, 8월에 찌면 빨리 가을 와라 또 이런 게 사람 마음이죠. 인지상정이고. 네. 강민수님 다음 달이면 여름 날씨죠 하셨는데 맞아요. 요새는 맞아요. 5월이면 정말 한여름 날씨가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 그 신청곡처럼 인생 봄날이었습니다. 오늘이. 그러니까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의 인생 봄날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댓글 받는 동안 오늘 낮에 눈에 띈 뉴스도 살펴볼까요? 볼까요? 네. 오늘은 건강보험 관련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뭐 이거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던 건데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입니다.
한 사례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혈우병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나면 잘 이제 지혈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병인데 이런 질환을 가진 60대 중국인 A 씨가 혈우병으로 지난 2017년부터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를 32억 9천만 원을 썼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 A 씨가 직접 부담한 돈은 3억 3,200만 6천 원. 대충 한 전체 치료비의 한 10% 정도 되네요. 네. 이게 가능했던 게 A 씨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외에도 뭐 7억 이상 치료비가 나왔는데 한 8천만 원 정도 냈다. 한 7억 정도 나왔는데 한 3,500만 원 정도 냈다. 이런 사례들이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은 일단 국내 체류를 6개월 이상 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나 뭐 그런 피부양자와의 관계 없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가 한국에 치료 목적으로 잠깐 들어와서 병원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는군요. 네. 그런데 유독 중국인들에게 급여비 지출이 많았다. 이것도 보니까 피부양자 이 제도가 영향이 컸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한국에서 자리를 잡으면 다 피부양자로 좀 등록을 하고 거리도 가깝다 보니까 치료를 받으러 한국에 오는 경우도 많고 또 한국이 의료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좀 강화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인들만 보면 내는 돈보다 혜택을 보는 비용이 더 많은데 평균을 봐도 중국인들은 대충 한 100원을 내면 124원 정도 혜택을 보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인들을 보면 100원 내면 한 8원 정도 혜택을 본다고 해요. 전체 외국인들을 보면 오히려 내는 돈이 더 많아서 액수로 한 1조 2,951억 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내고 8,918억 정도 혜택을 보는데 쉽게 말하면 100원 내고 한 69억 9원 정도 혜택을 본다. 그러니까 69억이면 아유, 큰일 나죠. 100원 내고. 더 내고 덜 받는 거니까 우리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 도움이 된다. 이게 뭐 매년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중국인들에 대한 이 건강보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 현재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용은 이런 거예요. 등록 요건을 좀 강화하고 거주 사유 그리고 국내에 머무는 기간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정말 단기간 와서 치료만 받는 사람들 혜택 좀 보지 못하도록 하자 뭐 이런 내용인데 근데 반대 목소리도 또 있어요. 있겠죠. 왜냐하면 외국인 가입자 전체를 보면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덜한데 딱 중국인만 타겟으로 해서 그렇게 법안을 바꾸면 결국은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잘 봤어요. 최근에 왜 유리지갑 이 월급 받는 분들 건강보험 오른다란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랬는지 네, 이게 좀 저는 오늘 눈에 띄는 기사로 골라봤습니다. 위닝 JTB님이 외국인 건강보험이 11배 혜택을 받는다고요? 이건 너무 심한데요. 유유 하셨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외국인 건보.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전체 외국인이 다 그러면 오히려 법안 개정이 더 쉬울 텐데요. 중국인만 유독 그렇다는 게 네. 항상 문제가 되네요. 네. 그러게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 수영하고 싶다. 저희가 오프닝에서 더위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뭐 바캉스 떠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아마 밖에서 좀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덥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천안에 있는 워터파크 홍보도 해주시고 강민승님. 참.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또 이미 기다리고 계신 분,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희가 뭐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빨리 갑시다이 나오네요. 쭌쭌닝님. 알겠습니다. 타이틀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세안대학교 배종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기다리는 분들에게 감사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네, 하트가 큰데요. 네, 오늘 이미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정치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시시각각 변합니다. 네, 계속 준비하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뭐 운명입니다.
숙명. 네. 뭐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한 게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이거 뭐 합의를 했다가 또 뭐 안 됐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결국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좀 재논의해보자라고 하면 지금 전국이 거의 뭐 격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합의했는데 이래도 네. 되는 건가요? 아 이러면 안 되죠. 일단 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것 같아요. 정치가 국민들을 염려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이 이 정치를 염려하는 그런 상황. 네.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까지 막 벼랑 끝으로 막 달렸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책을 잘 발휘하셨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중지안 내 가지고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네. 웬걸 사흘 만에 못하겠다. 국민의힘이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럼 이제 뒤집은 이유는 뭐냐면은 여론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오면 민주당에서 양보해 가지고 수정안 나와가지고 합의를 한다. 그러면 또 뒤집은다. 그렇죠. 만약에 왜냐하면 그때도 여론이 나쁘면 또 뒤집을 것인가 이런 문제. 따라서 민주당도 야 어떻게 믿느냐. 더구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공당 중에서도 이제 집권당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정치에서 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 그대로 이거는 잉크가 안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흘 만에 뒤집었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잉크가 흐느적흐느적할 것 같은데 잉크칠을 다 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협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상을 하면은 뭐하냐 또 번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로 국민의힘이 순수하게 협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협상 결렬을 위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의를 했고 최고위에서 번복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합의를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체면이 구겨졌지만 그 당 최고위 결정에 반발하진 않고 수용을 했어요. 사과도 했고 그게 뭐 윤심이 작용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어제는 30분 동안 대통령 당선인 윤 당선인 만났잖아요.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일단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저에게 연락은 안 왔습니다. 많은 또 수정? 밝히지도 네. 않았습니다. 많은 또 그 정도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내야죠. 일단 시점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번복 이후에 만났으니까 네. 당연히 번복 이후에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앞으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민주당은 어떻게 나올까?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배현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네네. 그렇게 깊숙하게 얘기는 안 했을 것이다. 왜냐? 그러게 되면 이제 상권 분립에 위반이 된다라는 이제 시비에 휩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지상정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났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역시 권성동 원내대표 체면 세워주기가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왜냐? 그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다 추인까지 받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자신의 말을 번복하기 불과 한 2시간 전만 해도 언론 인터뷰 통해서 불가피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우리가 했으니까 좀 죄송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했죠. 했는데 갑자기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면 왜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말을 한 2시간 만에 뒤집었을까? 역시 첫 번째로는 당내 불만의 강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특히 이제 강성 지지자들은 게시판에다가 맞아요. 한 하루에 뭐 1,500개 이상 글을 네, 올려가지고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강렬하게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토 내지는 성토했다고 그래요. 네. 거기다가 뭐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성접대 의혹 문제로 징계 절차에 회부돼가지고 절차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네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직접 본인이 통화를 했어요. 네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도 굉장히 우려를 표하더라 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다리를 걸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야 이거 문제가 있다. 굉장히 좀 본인이 사면 초과에 그런 직면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체 국민 여론도 좀 부정적인 여론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KSOI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잘했느냐? 여야 합의가 그랬더니 잘했다가 34%, 잘못했다가 42%.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번복에 대한 그렇습니다. 네. 노노노 번복이 아니라 뭐에 합의를 대한 잘해. 합의에 네,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지안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 네네네. 평가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34대 42. 1번과 2번보다는 역시 세 번째 핵심 포인트 윤심이 작용한 건 아니냐. 그게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 메시지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합의했을 때는 존중한다. 근데 그 다음에는 좀 우려된다. 그러다가는 좀 정치권이 고심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총장 사퇴 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검수 완박을 하면은 부패가 완판이 된다. 그리고 헌법 정신이 훼손이 될 수가 있다. 라면서 이제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던지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입장을 그냥 180도로 바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힘을 실어주면서 재논의하라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수 있겠군요.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거는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왜 이렇게 입장을 좀 바꿨을까? 물론 이제 본인께 물어보면 나는 입장 바꾼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쭉 제가 방금 말씀드린 메시지를 보면은 이제 좀 바뀐 게 틀림없거든요. 역시 이제 제가 볼 때는 여론의 그런 흐름이 상당 부분 좀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운영 동력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이거든요. 근데 여론이 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또 의지할 수 있는 국정 운영의 동력은 사실상 검찰의 힘이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에서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뭐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한테 속았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니까 본인이 또 입장을 바꾸면서 결과적으로 본인은 얘기를 안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도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냐 국민의힘 그러니까요. 청와대 출장소냐 거수기냐 지금 이렇게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한 말씀 해보시겠습니까? 라면 본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실까요? 네,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방송이니까. 근데 이제 뭐 박병수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낼 때까지만 해도 정말 정치력을 잘 발휘한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사실 회동을 가졌는데 오늘은 뭐 만난 이후에도 글쎄요, 제가 볼 때 이게 해결이 될까 좀 의심스럽거든요. 오늘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어요. 저도 유네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도저히 더 이상 박병석 의장의 정치력이 발휘가 안 될 것이다 라고 했고 또 실제로 지금 민주당 강경파들 무슨 얘기냐 그렇죠. 박병석 의장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원한대로 민주당 원한대로 그래서 아니다 또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 또 박홍근 원내대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명분 잃으니까 중지한 대로 가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한 걸음 더 양보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지금 이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하거든요. 부패 경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개를 더하자는 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직자 범죄 그리고 선거 범죄. 근데 여기서 오케이. 그러면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양보하겠다. 대신에 지금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니까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하게 분리한다라는 것을 1년 6개월 안에 하자라는 것을 부칙에 명문하자라는 걸 이제 조건으로 던졌거든요. 그러면서 정의당도 우리에게 요구를 해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선거사범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선거니까 올 연말에는 끝납니다. 그래서 선거사범 같은 경우도 넣어주되 올 연말까지는 유예하는 식으로 해주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수정안을 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당 부분 지금 명분은 민주당에서 지는 거죠. 왜냐? 당초 합의를 번복한 측도 국민의힘이고 또 지금 양보안을 내놨는데 그것도 거부한 측이 지금 국민의힘 측이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있죠. 왜냐? 172석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정의당까지 가세를 하면은 민주당 단독 처리가 아니고 공동 처리가 되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고립되는 그런 양상이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7시 24분 기준으로 MBC 보도 시스템에서 긴급 자막이 떴는데 법안 소위 통과, 검찰 수사권 분리.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로 가서 또 이제 며칠 뒤 본회의까지 간다라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잖아요. 이제 법안 소위 통과했으면 그다음에 이제 안건 조정위도 제가 볼 때 바로 처리할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회의의 상정. 그 전에 지금 전체 회의가 남았어요. 법사위. 그걸 다 지금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회를 통과하려면 본회의에 상정이 돼야 돼요. 그걸 누가 갖고 있냐 권한을 상정. 그 이제 국회의장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상정. 의장은 지금 마지막까지. 협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합의 처리하는 그런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네네. 중지안이 맞다. 그렇지만은 합의 처리가 그래도 가장 이상적이다. 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네네. 민주당도 지금 수정안 내놓으면서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 여야의 지금 강대강 대치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게 극적 합의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합의가 안 돼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변수가 상당히 너무 많이 남아 아까가 있습니다. 같겠죠. 네. 제가 어떻게 볼 때는 전망하시는지. 박병석 국회의장도요. 네네. 자신의 말을 번복할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두 원내대표를 불러가지고 압박을 가했어요. 만약 민주당 내 말 안 들으면 안 할 거야. 국힘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민주당 원하는 대로 할 거야 해가지고 양쪽에 양보를 받아냈거든요. 네네. 그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내 말 듣는 정당에 손을 들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까지 내놔놓으면은 박병석 국회의장도 민주당 입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국힘이 끝까지 거부를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고 처리할 가능성도 상당히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요. 지금 6대 범죄에서 2개면 어떻고 3개면 어떻고 4개면 어쩌냐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이제 여야가 국회 본회의 처리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4개월 동안 시행을 유예하고 그리고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리고 중수청 설립까지는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합의를 한 걸 지키고 그 틀 안에서 부족한 것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보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네. 라는 것이 배종호의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네. 2톤. 이 뭐 이제 전망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넘어가서 네. 우리 네. 국회 분위기가 지금 좋지 않으면 사실 청문회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당연하죠. 없잖아요. 지금 연계돼 사실 있죠.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줄줄이 사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뭐 어제도 파행, 오늘도 파행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뭐 모르겠어요. 부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게 정말 자료 수십 년 전에 이 자료 제출 이 문제인지 파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서 파행을 만든 건지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자료 제출이 부실한 거는 맞아요. 그러면 무리한 요구 그것도 맞아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자료가 과연 꼭 필요한 자료고 어떤 자료가 무리한 자료냐라는 부분인데 역시 이제 그 부분도 국민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부동산 거래 내역이라든지 김현장 로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 충돌 부분은 없었는지 그리고 배우자가 좀 그림을 팔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특히 이제 재산 형성 과정이 좀 의혹의 눈초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공직을 끝마치고 재산이 40억이나 늘었거든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예금으로만 51억을 갖고 있어요. 네. 이게 상당히 좀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혹을 해소하기를 원한다면 자료를 좀 제출해 줘야 되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걸 굉장히 당연하게 통과될 것이다 라고 보면 안 되는 게 하나의 사례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에서 낙마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청문회를 통과했어요. 그것도 여야가 무려 국회에서 78% 합의를 해가지고 또 국민검사라는 명망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낙마를 했느냐. 그것도 6일 만에 이분이 변호사를 개업을 했는데 무려 5개월 만에 16억의 수임료를 챙겼어요. 근데 지금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4년 4개월 동안 김현장에서 받은 돈이 20억에 달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도 결코 만만치 않아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에는 당연히 연계 전략해가지고 다른 부적격 후보자를 낙마를 시키겠죠. 그러면 더더욱 더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해서 의혹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 주 월화에 다시 열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임명 동의안 요청이 오면은 20일 안에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청문 요청이 들어오면 다른 장관 후보자도 일단 이거는 이제 법을 준수하는 게 맞고요. 그럼 법을 준수하지 못한 이 결과 이거는 이제 여야가 다 질타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뭐 어느 쪽이 자료를 과다하게 요출했는지 아니면 또 가닥에 제출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또는 뭐 부실하게 제출했는지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따지고 싶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이 법은 국회에서 좀 모범을 지켜서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뭐 자진 사퇴를 종용하거나 낙마시키는 것보다는 청문회까지는 계속 간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요. 그 전략을 버틸 힘이 있을지 좀 의문시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갤럽 여론조사 보면요. 업무 평가가 지금 42%밖에 안 나왔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42% 나오니까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낮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42%, 뭐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87%도 나온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원인이에요, 원인. 부정평가 1위가 뭐냐면은 인사 문제였어요. 오히려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보다 이게 더 커졌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전에 비해서 8%포인트가 하락해가지고 42%가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용산 집무실 이전이 1위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바뀌었군요. 이게 뭐냐? 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론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응성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빨리 여론의 반응을 안 해주면은 여론의 흐름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호영 후보자를 방패막이로 삼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 때문에 계속 버티겠다 청문회 때까지. 문제는 지지율은 더 하락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운영 동력은 더 약화되고 출범하자마자 또는 출범 전부터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도 깊이 고심해 볼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잠깐 뭐 관저 뭐 얘기도 말씀 주셨지만 네. 오늘 새로 나온 게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취임식 만찬을 한다. 네. 비용이 33억 원 정도 든다. 이렇게 되니까 다시 또 민주당에서 초호화 혈세 잔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과거에도 취임식 만찬 계속 있었다. 또 이게 국민의힘 쪽 의견이고요. 일단 이게 여기에 취임식 대한 총 비용인 거죠? 33억이. 예, 33억이 취임식 총 비용. 만찬 비용. 만찬 비용. 아, 총 예산 아니고요? 만찬 비용입니다. 만찬만. 신라호텔 영빈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마 다들 국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33억? 밥 먹는데? 그렇게 놀라는 것 같은데 설마 총 예산 같은데. 네,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예산은 아닙니다. 네네네. 네,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이건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비용의 문제. 네.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놀란 것처럼. 역대 근데- 최대 금액이래요. 역대 네, 최대 역대 금액.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왜 청와대 영빈관 쓰면은 되는데 굳이 여기 가서 이렇게 초화와 혈세잔치 해야 되느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대 비용을 보니까 YS 10억, DJ 14억,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억, 그리고 MB 24억,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31억,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돈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냐? 국회 안에서. 로텐더홀에서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만찬 비용은 안 든 거예요. 네. 모르겠습니다. 다 들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근데 쭉 흐름을 보면은 33억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도 지금 인수위 측에서는 뭐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예산이 그 전에 잡힌 국회에서 것이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은 납득이 또 갈 수도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졸속 추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다 여기에 연동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당초에는 광화문 하기로 했다가 6일 만에 그냥 용산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서초동에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교통 불편이 지금 예상되는 이런 상황. 거기다가 육군 참모총장 공간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걸 지금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절을. 그러다 보니까 그럼 외교부 장관의 외교 행사들이 또 다 옮겨야 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졸속 추진 논란이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얘기 나눴는데요. 저희 시간 관계상 네. 여기서 하고 다음 주를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배정호 교수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1분 남았네요. 1분 남았네요. 네, 빠르게 랩을 해볼까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때 댓글에 주시던데 네. 랩은 아니고 발라드다. 전 그게 좋더라고요. 네. 시간은 없지만 차분히 설명을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 발라드가 네. 좋죠. 네. 톱블럭은 뭐 정치수다에서도 비중 있게 다뤘지만 네. 검수안박, 이 중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합의가 네. 됐다가 또 재논의 하자고 하고 지금 되냐 마냐 지금 얘기가 상황이 복잡하죠. 일단 현재 분위기 어떤지 국회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네. 여야는 물론 인수위 입장 어떤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무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 당연히 즉각 우려를 나타냈고 특히 바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새 정부 측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관련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한도 핵무력 강화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핵전쟁 발언을 했습니다. 네. 핵전쟁 위험 실제하고 그리고 3차 세계대전 위험도 실제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발언의 무게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지 본방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취임식 비용 전체냐 만찬이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방 계속 사수해주세요. 인사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